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12월 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중국 베이징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줄곧 요청해 온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 쪽의 뜻이 워낙 강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전언입니다.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만큼 시진핑의 한국 방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한국 쪽의 이 방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국에 오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미중 정면 충돌 상황에서도 시진핑의 한국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6월 20일 평양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 왔죠. 그런데 한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평양, 서울로 향하는 정상회담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예측들이 불발됐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들이 창작했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청와대 희망사항을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우리 신문은 그 당시에 중국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신문은 중국 특별 취재팀을 인용해서 역시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영상 유튜브 125차를 보시면 자세히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측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애타게 요청했던 건 뭐냐? 북한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다리 놓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지원 계획이라든지 통큰 대북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진핑 주석이 측면 지원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진핑 주석의 중재로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가지고 남북, 그 다음에 한중, 그 다음에 한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뒀던 것은 이걸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시도하려 했었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다리 놓기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3법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 정부의 애절한 요구에 대해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코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사실 이미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이 요구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말도 안 되게 깎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선뜻 한국 측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자체를 미뤄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건데요. 북중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미국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북중 외교가 아니라 미국을 자극하는 북중 외교라 그러면 자칫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만 해도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미국의 어퍼컷을 날린 만큼의 힘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은근히 지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유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북중 관계보다 미중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문의 취재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고 가능하면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의 국익에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한국 방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막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기정사실화해가면서 적극 구애를 했습니다마는 정작 중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무기 연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안 자체를 꺼려했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 작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마음이 급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11월 3일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정부하고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대중국 압박 정책이 아니라 부드러운 관계 개선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서 우선 일국 양제라는 중국 외교의 철칙을 부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후보의 연설에서도 중국을 강도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국들을 중국 쪽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적극적 외교로 전환하게 이른 겁니다. 중국은 이미 6월 일본을 중국 쪽에 붙잡아 두려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잘 풀려가던 이 일정이 홍콩 문제 때문에 완전히 꼬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올 6월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 방문을 적극 원했습니다만 정작 일본 당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중국에게 시 주석의 방일 연기를 통보했던 겁니다. 일본의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금은 총리가 됐죠.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방문이 실현되기에는 환경이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류장룡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이 염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류장룡 교수는 이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규합해서 중국으로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미국을 따르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 시도를 했죠. 그래서 중국산 코로나 백신 우선 공급을 약속하면서 두테르테의 마음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이후에 중국을 둘러싼 상황이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되니까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린치핀이라고 지칭했던 한국을 중국 쪽에 강력하게 붙들어 둬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마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다시 묶여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대내적으로 난감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 정책 때문에 이 국내 경제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쌍순환 전략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과의 교류마저도 경색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 경제는 완전히 주계장막 당시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를 중국의 영향권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년 1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못을 박아둬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2월에는 시진핑이 해외 방문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올 12월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이 12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시진핑과 리커창 두 사람이 연달아 찾는 것은 이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활성화되면서 해외 순방 자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방역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죠. 여러모로 보나 시진핑 주석의 해외 순방 여건 자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겠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중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 한국에 오게 되면 무슨 요구를 하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화 통화에 대해서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이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서 시 주석 방한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청와대의 발표하고는 달리 중국 측 발표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사 통신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이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또 청와대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중국 측 보도 내용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축하한다라고 시 주석이 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중국 측 보도문에서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청와대 설명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부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시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이 코로나하고의 싸움에서 분명한 효과를 거뒀고 나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중국의 신화사 통신 내용에는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통화 자체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19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간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부각에 한국을 열외로 하려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굳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이 사드 체계 배치로 불거졌던 한한령 같은 전격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중 간의 갈등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그 시점을 시진핑 주석의 방안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12월 추진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추진하는 ABC 정책, 그러니까 anything but China죠. 그러니까 중국 빼고 다 ABC 정책에서 한국이 빠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믿을 만한 미국의 우방국들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죠. 이미 그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절대 그런 그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는 겁니다. 쿼드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미 지난 8월 20일 양세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안에서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양세스의 방안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졌었죠. 양세스 방안 당시에도 서훈 외교실장을 만나서 미국줄에 서지 말 것, 한국이 대중국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아직 공식적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의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된 대못을 박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경제, 그러니까 1대1로 문제, 기술, 5G 문제, 가치와 이념 문제, 그러니까 홍콩, 신장, 티베트 인권 문제, 이런 이슈에서 협력 또는 적어도 중립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한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고 말했죠. 이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린치핀을 아예 빼가지고 중국 품에 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린치핀을 더욱 강하게 박으려고 하는 미국, 그리고 아예 그 린치핀을 빼가지고 자기 품에 두겠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내년 1월 2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됐건 트럼프 2기가 됐건 미국은 미국대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리더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중국 입장에 줄을 섰다가는 진짜 엄청난 외교적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해도 남북 관계가 결코 긍정적 상황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줄에 서 가지고 뭔가 남북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련을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걸 분명히 경고를 좀 해두고자 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 국제 상황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